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붉은 흙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초가집에서 75세의 희의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에 따라 눈은 흐려졌지만 여전히 총명함과 기묘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고 할아버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며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어젯밤 비가 온 후에 축축한 흙냄새가 길가의 핀들꽃의 은은한 향기와 어우러져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의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부터 준비된 갈색 천 가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들어올려 안에서 쌀 아래 익숙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3개월 동안 모은 결과물로 매일 적은 연금에서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깨에 쌀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을 때 몇몇 이웃들이 이미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죽을 파는 남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희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 아주머니,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남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길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희의 할아버지를 알고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기꺼이 도왔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때때로 멈춰서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사온 가난한 가족이 있는 마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가족은 흥 씨와 란 씨, 부부와 두 어린 자녀였습니다. 란 씨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희의 할아버지가 흥 씨 가족의 작은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란 씨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척하고 퀭한 그녀의 얼굴은 고된 세월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란 씨는 고개를 들어 희의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의 할아버지. 란 씨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희의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가족들 보러 왔어요. 요즘 다들 잘 지내시죠? 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눈에 담긴 근심을 숨기려 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괜찮아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희의 할아버지는 작고 소박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흥 씨는 방 한구석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두 아이는 그 옆에 슬픈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를 본 흥 씨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급히 제지했습니다. 그냥 누워 쉬세요. 잠깐 보러 온 것뿐이에요. 희의 할아버지는 쌀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란 씨에게 말했습니다. 란 씨와 흥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역력했습니다. 란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받을 수 없어요. 희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 마음이에요.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가족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흥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희의 할아버지는 흥 씨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란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희의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희의 할아버지는 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저 가족들이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아이들이 크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해요. 조용히 있던 두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희의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7살쯤 된 큰아이는 큰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 속 요정 할아버지 같아요. 희의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렴. 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할 때 훈씨 가족 모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란 씨는 여전히 감격에 겨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희의 할아버지가 훈씨의 집을 나섰을 때 할아버지의 행동을 많은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할아버지의 행적을 궁금해했던 남 아주머니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따라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희의 할아버지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다 봤어요. 정말 우리 동네의 귀감이세요. 희의 할아버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남 아주머니, 칭찬하실 일도 아닌데요.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동네 청년인 득씨도 말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다니요. 제가 다 부끄럽네요. 희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자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격려의 말 한마디, 관심의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희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빠르게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구두쇠로 유명했던 사우 아주머니는 훈씨 가족에게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조금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수인 바이 아저씨는 훈씨의 낡은 집을 무료로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청년들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을 조직했습니다. 일주일 후, 온 동네 사람들이 문화회관에 모여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동네 이장인 하이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귀감인 한 분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고귀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박애와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쌀 조금 나눴을 뿐인데요. 죽을 파는 남 아주머니가 일어나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그건 쌀 조금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훈씨 가족을 도우신 후로 모두가 변했어요.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젊은 청년인 득씨도 말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의 행동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저희는 봉사단을 조직해서 매주 동네의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어요. 희의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흥 씨의 아내인 란 씨가 어린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희의 할아버지, 저희 가족은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변화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 기꺼이 나누고 있어요. 흥 씨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애써 일어섰습니다. 저희에게 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주셨어요. 동네 이장인 하이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세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희의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저는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고 싶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단합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쌀가방도 돈도 아닌 바로 사람의 정, 나눔이에요. 이 정신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로 계속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마을은 새로운 모습을 입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온 동네가 힘을 합쳐 도왔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모두에게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쌀가방 이야기는 박애와 나눔에 대한 교훈으로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2년 후 마을의 새해맞이 모임에서 하이 이장은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이 지역의 상호부조 정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많은 단체와 조직에서 그들의 단결된 공동체 모델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앞줄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익숙한 얼굴들과 밝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회복한 흥 씨가 행복한 얼굴로 아내와 아이들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때 구두쇠로 유명했던 사후 아주머니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떡과 과자를 정성스럽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희의 할아버지는 그날 가져갔던 작은 쌀가방이 싹을 틔워 광활한 사랑의 들판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운 노인에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삶이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박애라는 소중한 유산을 세상에 남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의 할아버지와 쌀가방 이야기는 그 작은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지역 전체로 그리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영감으로 삼아 작지만 선한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2년 후 시정부는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사람들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는 비록 전보다 몸이 약해졌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희앱 할아버지는 수백 명의 청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관심의 손길 하나, 심지어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가방 이야기, 홍씨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온 동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함의 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말을 맺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작아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앱 할아버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메시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희앱 할아버지를 찾아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자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앱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 후 희앱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일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문병하러 왔습니다. 이웃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창문으로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희앱 할아버지는 해외에서 아버지를 보러 온 막내 아들에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는 약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보람있게 살아라. 륵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아버지의 삶의 모범을 남겨주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겠습니다. 희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희앱 할아버지는 온 지역사회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할아버지가 부자나 권력자여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박애와 나눔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도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앱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에게서 쌀가방을 받았던 홍씨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희앱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희앱 할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남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희앱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희앱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온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자선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금 행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직했고 희의 할아버지가 전해준 나눔의 정신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지역 정부는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동네의 작은 길 하나에 희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거나 화려한 길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매일 걸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왔던 길이었습니다. 희의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 륵은 해외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싶었습니다. 륵은 희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자선 기금에 참여하여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어느 날 륵이 아버지의 작은 집에 앉아 있다가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일상생활, 생각,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륵의 마음을 울린 특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날짜, 월, 오늘 웅씨 가족에게 쌀가방을 가져다 주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아이들의 얼굴에 핀 미소를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아들아, 인생은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베푸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아마도 그것이 인생의 의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작지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일 것이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륵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잇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륵은 희의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정신, 사랑과 박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희의 할아버지와 쌀가방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푼 것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희의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마음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